이쪽. 엎드려. 안돼. 심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육룡 전문가분이 우리 애니멀 시그널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육룡입니다. 네, 어느덧 애니멀 시그널과 함께한 지도 3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저희 애니멀 시그널에서 개농장에서 구출된 반려견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불법 개농장에서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 11마리가 발견돼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은 유기견 구조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본 개 그 농장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개농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대부분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은 좁은 우리에서 대형견 여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철장 안에서. 분뇨의 냄새들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좁다 보니까 철장 안에서 기대어 쉬는 아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네네. 참 슬프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철장에서 개를 꺼내는 순간 아이들이 바닥에 붙어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발을 디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바닥을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아이들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불법 개농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농장 수와 사육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도 일반 반려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 구조된 반려견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과 소통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생소했던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예, 사람과 동물의 상호 교감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역시 동물과 사람은 꼭 함께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밖에만 나가면 이것에 집착하는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보호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애니멀 시그널 팀에서 왔는데요. 네, 저는 구름이 견주 박아름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구름입니다. 귀엽죠? 구름이. 평소 애교가 넘친다는 구름이 손. 옳지, 이쪽. 옳지, 살짝. 옳지, 코. 옳지, 하이파이. 하고 있어. 예쁜지. 옳지. 여기 있어? 아, 여기는? 여기는? 저 정도면 훈련이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돼 있긴 하는 거지만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기 때문에 문제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구름이 어떻게 보호자들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걸까요? 엄마 지인분께서 이제 새끼를 낳았다고 하셔서 이제 거기서 분양을 받게 됐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소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똑똑한 개구나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영특했다는 구름이 덕분에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가 됐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날 오후 집안 청소를 하려는 보호자.
그런 보호자 곁을 구름이가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엄마, 로봇 청소기 틀어주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자 갑자기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하는 구름이. 구름이가 좀 예민해졌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무서워하는 강아지들 많아요. 아니 구름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소리에 예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낯선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좀 짖는 편이고. 아이고 예뻐. 구름이가 예민해질 때마다 곁에서 달래주기 바쁘다는 보호자. 옳지. 보호자 덕분에 구름이도 금세 기분이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창가로 향하는 보호자와 구름이.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던 그때 구름이가 무언가를 보고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데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강아지가 지나간다거나 이제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면 그때 좀 짖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구름이가 집에서는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뭐 하는 행동은 이제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데 밖에만 나가면 애가 돌변하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돌변한다고요? 그러면 산책 갈까? 산책한다는 소리에 구름이가 한껏 들떠 보이는데요. 가자. 보호자와 즐겁게 산책을 시작하는 구름이. 그런데 그때 화단 쪽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계속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좀 더 흥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차 밑을 샅샅이 살피기까지. 구름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를 찾는 거. 고양이를? 네. 고양이를 찾는다고요? 고양이를 찾아요? 화단 속에 실제로 고양이가 있어서 산책을 하다가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은 기억 때문인지 항상 그렇게 고양이를 찾는, 무언가를 찾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고양이를 향한 구름이의 공격성. 낮이건 밤이건 호시탐탐 고양이들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일단 귀를 공격을 당해서 근데 하필 이제 또 혈관 쪽이었는지 몰라도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일단 병원 가서 이제 털 밀고 응급처치 받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눈 쪽을 공격받아서 다행히도 점막 쪽이긴 했는데 네,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구름이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또 발생할까 보호자는 늘 마음을 졸인답니다. 다시 평화를 되찾고 구름이와 산책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걸음을 멈춘 구름이. 아하, 길에서 만난 강아지 친구 때문이었군요. 잠시 인사를 하는 듯 싶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어 공격하는 구름이. 그래서 이제는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심기가 불편한 거네요. 잠깐만. 묶였지? 그러니까 야, 안 물렸냐? 어떡해, 미안해, 애기. 산책을 몇 번 가다가 만났는데 이게 만날 때마다 좀 무능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산책하는 입장 피해 다니는 입장이 좀 많습니다. 구름아, 너 때문에 진짜 창피해 죽겠어. 가까이 가면 좀 덮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또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서로 냄새를 맡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걸 보여서 모습을. 그래서 좀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개와 사람에게도 보이는 구름이의 공격성. 구름이의 시그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서부터 좀 그 예민한 모습이 심상치 않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정말 맹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 맞아요. 마치 이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뭐 하이에나 같다고 할까요? 근데 왠지 주변에 사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이제 구름이 주의보가 떴을 것 같아요. 예, 저 동네는. 그렇죠. 좀 눈치 좀 많이 보죠. 그쵸. 네, 서로 간에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선생님, 그 평소 구름이가 산책만 나가면 이제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고양이를 막 찾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구름이가 이제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구름이가 고양이를 보고 호기심에 쫓아갔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그러다가 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은 기억 때문에 어떤 이제 복수심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행동이 많이 컸을 겁니다. 개의 사냥 본능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고양이는 자신의 사냥 대상감으로 생각하는 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를 갈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린 것과 같은 건가요? 산책 나가자마자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양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짖는 성향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구름이가 길 가는 사람에게도 혹은 반려견에게도 공격성을 보였잖아요. 지금 그 구름이의 공격성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구름이 같은 경우 격한 과흥분 상태를 보이며 높은 공격을 표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더욱 보호자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이 악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늘 예민하고 좀 긴장돼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육륜 전문가 앞에서도 구름이가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구름이의 문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보시죠. 구름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제작진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구름이가 이용용 전문가는 격하게도 반겨주네요. 집에서 어떻습니까, 문제가? 창밖을 보고 짖는다거나 이제 외부인이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 청소기를 쫓아다니면서 짖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짖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군지 같이 확인해서. 주인보다 항상 빨라. 네, 맞아요. 네, 짖고 났더니 그 사람이 사라져. 네. 그러다 보니까 짖어야지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방해하지 않겠구나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짖고자 하는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짖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흥분도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말릴 때 주인도 물 수가 있어요. 구름이의 행동 교정이 시급한 상황. 이제는 이 아이 짖는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예민한 문제 때문에 네. 기초 교육을 할 겁니다. 네. 기초 교육은 앉아 엎드려 이런 교육도 기초 교육이지만 주인이 정말 좋아하는 나의 행동, 구름이의 행동이 어떤 건지 네. 저랑 같이 구름이랑 같이 해서 보호자랑 셋이 같이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앉으세요. 먼저 방석 위에 구름이를 앉히고 보호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대화 중에서도 구름이가 잘하고 있으면 포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됐어요. 네. 지금 이 기다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내 손으로 다 표현이 돼야 돼. 점잖게. 점잖하게. 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저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가 얌전히 기다리는 경우 스킨십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이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름이의 예민도도 낮아질 수 있답니다. 산책할 때 그 아이랑 어떻게 누가 앞에 가요? 저를 네. 끌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컨트롤을 나름 한다고 하거든요. 벽 쪽에 붙어서 지나간다거나 그런데도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쪽,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아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제가 나가서 구름이의 행동을 쭉 지켜볼게요. 한번 같이 나가시죠. 평소처럼 구름이와 산책을 하는 보호자.
생각과 달리 평온한 산책을 하나 싶던 그때 역시나 구름이가 고양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공격성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용용 전문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구름이가 진짜 심각한가 봐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건데. 구름이의 산책하는 모습은요. 네. 사냥감을 찾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꾸 적을 찾고 냄새를 확인하고 그런 냄새가 확인이 되면 강력하게 지짐과 강력하게 달려가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같은 경우는 냄새 맡는 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산책의 규칙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한가진 공간에서 네. 화장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분히 나오자마자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산책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산책을 그냥 교육 없이 진행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산책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 네. 산책. 이렇게 또 세 번째가 지나고 나면 또 대소변. 그리고 여기 고양이나 이렇게 이제 있는 곳에 보면은 더 화가 나고 이 아이가 더 흥분을 하잖아요. 네. 그 사냥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강력하게 정말 주인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포획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천천히. 산책의 기본. 구름이와 보호자가 발을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 건데요. 그다음 구름이가 대소변 보는 장소를 지정해 준 뒤 충분한 냄새를 맡게 해주며 산책의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견주님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낯선 반려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구름이에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 줄에서 보호자가 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친구들이 느껴요. 느슨함만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조금 짖어도 돼. 근데 느슨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보든 고양이를 보든 애기들을 보든 줄이 느슨한 거.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리드줄을 느슨하게 잡아 긴장감을 푼 채로 구름이와 산책을 해보는 보호자. 우리가 알던 구름이 맞나요? 공격성은커녕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구름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잖아. 이거는 강한 아이들이.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저 때문에 좀 구름이 산책 교육이 많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서 좀 반성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 알려주신 대로 산책 교육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행복한 나날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리고 지적한 것이 산책을 할 때 항상 줄이 항상 여유만 주신다면 느슨한 것만 주신다 그러면 아이 짖는 것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솔루션 이후 구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이제는 보호자와 함께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늘 예민하고 높은 공격성을 보였던 구름이. 앞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더욱 행복하길 바랄게. 선생님 앞에서는 뭐 구름이도 뭐 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딱 보면 아니까요. 네. 엄청 옆에 다가오더라고요. 네. 오늘 구름이를 만나서 좀 다양한 솔루션 가르쳐주고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구름이에게 기본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방석 위에 가만히 기다릴 때 보호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교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낯선 상황에서도 얌전히 기다리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왔습니다. 네, 이런 훈련들을 반복하면 야외에서나 구름이의 흥분이 높아졌을 때 보호자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보호자가 산책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산책 시 보호자가 먼저 천천히 걸으며 리드줄을 느슨하게 잡아 구름이가 흥분을 하지 않도록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서 그 줄을 느슨하게 해주는 게 저는 좀 더 와닿더라고요. 아이를 줄을 당길 때 줄다리기 하듯이 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신호를 주듯이 톡톡톡톡 신호를 줘서 아이가 짖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옆에 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호자의 보행이 빠르면 이 강아지도 흥분도가 더 높아집니다. 짖거나 달려들거나 하는 아이들은 조금 산책을 나오자마자 보행을 천천히 주변 환경도 쳐다보고 그 강아지랑 대화하듯이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느낀 점이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보호자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호자 리더십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견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호자를 물거나 보호자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동을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행동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보호자분들도 구름이의 행동에 관계없이 정말 늘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고양이를 쫓거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도 언제나 가족들은 자신의 편이다. 네,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문제 행동들이 고쳐지지 않고 더욱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자와 반려견의 잘못된 애정 관계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려견이 짖거나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보호자가 단호하게 그 자리를 나가서 반려견이 혼자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반려견이 다가오는 경우 다리나 뭐 손이나 밀어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이 약해지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과정을 잘 넘기셔야지만이 올바른 애정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호자의 입장에서 너무 예쁘다 보니까 밀어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호자분이 정말 마음을 먹고 해야만 이 행동이 고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또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윤용 전문가 덕분에 우리 고양이 집착형 구름이의 문제 시그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애니멀 시그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 주시네요, 오늘. 사실 오늘 안 나오시면은요, 네. 저희 변선수 전문가님 모실 생각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